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6월 18일서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준기간 자체는 금년도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이 외에도 이번에 그 현장 간담회 6월 달, 7월 달 현장 간담회 실시한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1차 조사가 저희가 1월 달에 했는데 이 결과보다는 한 1.2%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그 다음에 숙박음식점, 그 다음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에서 초과자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52시간 초과 비율이 33.4%로 나타나서 제조업 외 업종이 평균이 약 9.7%인데 이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는 299인, 100에서 299인, 그 다음에 100에서 199인, 그 다음에 50에서 99인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 발생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초과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초과자 있는 기업 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로 조사가 되었고요.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빈도는 그 중복 응답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 특정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가 46.8%였고 특정 시기에만 발생한다는 비율은 36.1%,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비율이 한 25%, 그 다음에 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한다는 경우는 23.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설비 보전팀 등에서 전체 노동자의 3, 4%가 이렇게 항상 초과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는 경우에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들도 간담회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채용이 곤란, 그러니까 추가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57.7%였고 설비 보전이나 뭐 AS 등에서는 전문성 등이 필요해서 대체 인력이 채용이 좀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비용 부담이나 구인난 등으로 인력 채용이 좀 불가하다는 그런 발생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업은 61%로 나타났습니다. 1차 1월달 조사에서는 한 57% 정도였는데 현재 그 5월 기준으로는 약간 그 문제 없다는 기업은 61%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인 기업이 31%,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 정도로 조사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 다시 말해서 이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이 한 4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준비 중인 기업이 78% 정도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22%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초과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준비 중인 기업의 현재 준비 내용은 일단 근무체계 개편이 가장 6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신규 인력 채용,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도입 예정 제도는 탄력근로제가 85.6%로 가장 높았고, 선택근로제, 그다음에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애로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문 예측의 어려움, 다시 말해서 이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직자가 없거나 아니면 유연근로제 도입 시 노조와 협의가 좀 곤란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유연근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유연근로 시간제 활용도를 살펴보면 유연근로제 인지도는 일단 89.5%로 대부분 한 90% 정도는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도별로 가장 많은 것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그다음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의 순이었고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한 26% 정도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활용하는 걸로 나타났고, 제도별로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상 어려움을 보면 일단 제한적인 대상 업무 사유나 제도 요건이 좀 복잡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할 때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사항을 설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일단 유연근로 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을 좀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준비 기간을 좀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 또는 외국인 쿼터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단위기간 확대나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그 간담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시간 사전 특정 부분 좀 완화해 달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 얘기도 있었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지금 현재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 50시간을 현재 초과하고 있는 기업에 저희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조금 전체와는 달랐는데, 첫 번째로는 돌발 상황 시에 연장 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게 한 40% 정도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 준비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돌발 상황 시, 그러니까 사전 근로 시간 특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 근로 허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도 개선 외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일단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거 외에는 생산선을비 확충이나 그 채용 지원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52시간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일단 지난 7월에 48개 지방노동 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일단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 위촉노무사로 구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52시간 초과가 많은 업종들,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일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현장 지원 대상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서 거기를 정리해서 일단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고 지원 대상 추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단 총 4,000개를 현장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4,000개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전 조사를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초과 현황이나 발생 이유를 상세 조사를 하고요.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정부 지원 제도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또 채용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10억을 따서 전문가 위촉노무사들에게 이제 근무체계 개편이라든지 유연근로제도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이 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현재 금년도 예산의 거의 3배 정도,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내년에 500개 사업체에 대해서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일단 하반기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돼서 약 1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연계해서 또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